까마입니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 다우산업만 잘 버텨주는 모습, 반도체도 하락으로 마무리, 소매파매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옴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기조로 시장에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모습, 기존까지는 경기가 오히려 좀 안 좋아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기조로 증시에 자금이 들어왔는데 현재는 기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라는 이슈로 지표를 또다시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으며 시장 상황과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때때로는 반대로 해석하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웃긴 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된 공포에 휩쓸리고 있다. 나스닥은 기술주에 좋지 않은 상황으로 약간의 공포가 와 있고 돈을 증시에 넣으려는 생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반전돼야 될 텐데 공포지수는 46, 풋앤콜 옵션은 0.78, 0.80 라인을 넘기지 않은 것은 다행이나 이곳이 만약에 저점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좀 심각해지는 것이죠. 뭐 요렇게 지지받고 다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요러한 상황에서 주식을 사면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는 있으나 데드캣 바운스나 기술적 반등의 수익권이 오는 적절한 단기 매매의 가격이 된다.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최근 하락의 채널 파란색 상단 하단을 만들었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 또 맞았어요.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은 다시 한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어제 증시가 내림에 따라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을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최악의 경우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라도 이 볼린저 밴드 하단 여기서 지지를 받아주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쳤을 시 볼린저 밴드 찢어버리면서 계속 내리면은 이 저점을 갱신하게 되면은 이런 나스닥은 하락의 추세가 컨펌이 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현재의 대응은 단기 매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후에 돌파하고 지지받는 흐름이 나오면은 여기서 매수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내리면은 굳이 매수를 받아볼 필요가 없겠죠. 볼린저 밴드 하단에 매수를 한번 받고 손절가를 잡고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고 만약에 하단까지 내린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매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를 받을 지점은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한 2% 이상 내릴 때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나스닥이 마이너스 다시 한번 5% 정도 내릴 때 200일선 돌파 매매는 나스닥이 이 파란색 상단을 돌파할 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돌파 매매 해본다. 현재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가야 되며 굉장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평단이 낮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주식을 사놓고 발 뻗고 자기 힘든 상황. 그러나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나스닥은 우상향이 맞아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장투는 원래 풍파를 맞고 가는 거니까 계속 자신의 신념대로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 하락의 채널 안에 있고 상단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190달러를 돌파하면서 위에서 마감해주는 게 추세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계속 190달러만 달성하면은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오늘의 지지선은 186달러. 억지로 그어놓은 상방의 채널 하단 지켜주는지 확인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나스닥이 힘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그래도 21선 터치를 해주고 밑꼬리로 마감. 반도체는 아직 살아있어요. 추세는 살아있다. 그래서 많이 내릴 시에 매수를 하고 반등이 오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단기 매매 유효하다. 테슬라는 어제 모두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일 연속 상승을 해줬고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둥둥은 언제나 유효한 매수의 타점. 그러나 종전에도 하락이 시작되고 21선 터치하고 쳐내렸듯이 요번에도 21선을 터치했어요. 어제 장중에. 그러면 오늘 좀 쳐내리지 않고 이렇게 횡보만 해줘도 현재 메인 상승의 채널 이 검정색 하단 그 선의 위에 위치하고 121선 저항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옆으로만 가져도 굉장한 선방이다. 테슬라가 원래 좀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 남들이 다 내릴 때 좀 오르는 경향이 있죠. 호재가 있어서 오른 건 아닙니다. 구글은 51선을 이탈하면서 마감. 처음으로 51선을 이탈했어요. 지난 25년 4월 관세빔 이후로 처음으로 51선을 이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구글이 위험하다는 말이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 마소는 초장기 지지선을 지켜주고 반등의 성공. 현재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모두 다 좋지 않았다가 최근 조금 좋아졌는데 마소가 뭔가 유의미한 반등을 계속해줘야 나스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상황에서 마소가 오르면은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마소를 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마소가 망했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마소가 반등을 해줘야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일제히 반등을 해주는 건 맞는데 그 반등을 해주는 기간에 마소 말고 다른 종목들은 더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추세가 안 좋은 마소를 싸다고 사기에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마소를 좋아하면은 뭐 사셔도 되겠죠. 하지만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은 선택이 아니다. 메타는 보라색 51선과 주황색 21선 위에 여전히 있다. 차트가 깨진 건 아닙니다. 좋은 상승의 추세는 아니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 세력들은 추세가 깨진 종목들을 굳이 올려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깨지지 않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라도 세력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팔란티어는 이런 추세선을 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저점을 계속 높이고는 있다. 오늘의 지지선은 종가 마감 기준으로 139달러를 이탈할 시에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러 갈 수도 있으니 요 라인 139달러를 종가 마감으로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려있다. 알리바바 최근에 멤버십방에서 추세 매매 테스트용으로 소액 들어간 종목이죠. 어제는 21선 저항을 맞고 살짝 떨어진 모습이지만 이 추세선을 지켜주면서 3일간의 반등의 성공, 21선만 뚫어주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가능하다. XIFR 장투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드렸죠. 재미없을 순 있으나 좀 길게 보면은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10% 급등. 멤버십에서도 요 정도에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10% 이상의 수익을 거뒀는데 좀 아쉽네요. 계속 여기서 민기적 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은 추매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뜰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둥둥이 뜨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뭐 다시 쳐내리든가 가든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성향이라면 뭐 수익금이 깎이는 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성격이라면 매도를 하셔야죠. 지금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좀 기회가 오면은 내려오면 다시 잡는 매매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쓴다. 어차피 장투라면은 수익금이 깎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마인드라면은 그냥 수익금이 깎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추매 해볼 수 있는 종목. 200일선을 뚫어내고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200일선 뚫고 지지, 다시 한번 상승. 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돌리고 있는 장투의 종목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사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DW 레드와이어 최근에 주목을 받았다가 내려온 모습, 9달러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가를 잡고 단기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구간. 중소형주니까 소액으로만 해야겠죠. 보라색 5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추세선인 51선을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열린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추세가 박살난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비비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 테더의 도미넌스는 다시 올라주는 모습, 이렇게 강한 패닉셀을 유도하고 다시 올라줬기 때문에 코인은 다시 한번 실현이 예상되어진다. 도미의 추세가 5일선이라도 깨 부시고 내려와야 코인의 상승이 가능한데 현재는 쉽지 않은 상황.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요 라인 65K 라인을 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락 후에 반등 그리고 저점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높이는 상황이 와야 매수를 할 수 있을 텐데 현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추가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은 주봉의 파란색 지지선 55K 라인까지 열리게 된다. 요즘에는 이제 코인에 관련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더 사야 된다, 계속 사야 된다라고 하고서 이제 진짜 여기가 매수의 구간인데 매수의 구간이 오니까 코인 관련 영상들이 없다. 진짜 웃긴 거예요, 이거. 팔아야 될 때는 매수하라고 하고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 조금 있으면 열릴 텐데 초분할 매수의 구간이죠. 이제는 코인 영상들이 없었다. 그게 우리나라 유튜버들의 한계예요, 한계.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한계. 진짜 돈을 벌려면은 많이 기다리고 많이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뭐가 무섭습니까? 내려봤자 30K인데 초분할 매수를 하세요. 한 방에 매수를 하고 기도하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 시드를 뭐 100분할이든 1000분할이든 쪼개서 초분할 매수를 하셔라. 언제부터? 55K 요 부근이 오면은 전 찬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적금 대신에 비트코인을 초분할 매수해야 되는 구간. 그러면은 나중에 뭐 상승이 왔을 시 여기서부터 유튜버들이 다 기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뭐 300K 간다, 뭐 200K 간다, 뭐 이런 말 하겠죠. 그럴 때 그냥 씩 웃어주면 된다니까요. 너무 비트코인에 단기적인 수익을 바라고 접근하지 마시고 적절한 가격이 오면은 초분할 매수할 시드를 마련해라. 오늘 일정은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고용 변화 너무 낮게 나온다고 하면 증시에 충격이 올 것 같아요. 증시에 충격이 오면은 단타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하락을 하고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단타는 시장의 대장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센 놈이 기술적 반등도 크니까요. 실업률이 똑같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야 시장이 발작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베스팅의 새해 세일은 50% 할인 중이고요. 더 시저 링크를 이용하시면 15%의 추가 할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오늘 장은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시장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서 계획을 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